세상은 넓고 풍문은 많다. 당신이 궁금한 그 궁금한 풍문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드라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이야, 오늘도 핫한 소식으로 찾아오신 우리 풍문 가족들 환영합니다. 네. 자, 먼저 긴급 풍문입니다. 톱 가수 A양이 원정 성매매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강희룡 기자님,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지난 4일이죠. 연예인 A양이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얘기가 나왔죠, 처음. 원래 이제 지난달 23일 날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때는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뛰었었던 사건이에요. 아니 근데 거절을 했다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근데 어떻게 불구속 입건이 된 거예요? 예, 본인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증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나흘 만에 27일 날 성매매 혐의가 드러나서 결국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3월에서부터 5월경에 성매매 브로커의 소개로 미국 현지 LA의 호텔에서 한인 사업가를 만나서 한 차례에 1,500만 원씩 총 4천여만 원을 받고 세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충격이다. 더 충격적인 거는 원정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A양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TV만 켜보면 나올 정도로 되게 좀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더 충격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일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됐던 거예요? 시작이? 예, 지난달 23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브로커 강 씨랑 직원 107을 체포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때 성매매를 알선한 브로커가 명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남성, 여성 총 11명이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이 톱스타인 A양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은 A양을 제외한 나머지 뭐 여성분들도 혹시 뭐 연예인입니까? 네, 나머지 여성 3분도 연예인 지망생이거나 단역 배우로 활동 중인 연예인인 걸로 밝혀졌는데요. 그 브로커 강 씨는 이들에게 성매매를 한 대가로 받은 돈의 절반을 챙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5대5 절반이요? 아니 5대5 야, 계약은 그건- 신인 무슨 계약하고 나서 5대5 회사랑 나누는 그 5대5 계약 아닌가요? 진짜 화날라 하네. 그럼 브로커 강 씨하고 우리 이 연예인하고는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가요? 원래 이제 강 씨는 평소에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들 사이에 굉장히 폭넓은 인맥 관계를 형성해 놔 있고요. 이 사람이 또 뭐 방송에 또 인터뷰한 적도 있습니다.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자기가 연예인들에게 접근한 게 아니고 연예인들이 자기를 오빠 그러면서 찾아온다 이거죠. 그래서 A양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매매 혐의에 연루됐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A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속사 주변에서 들은 말로는 A양이 소속사에서 채우지 못한 부분을 좀 꽤 욕심이 많아서 자기가 직접 채우다 보니까 이런 좀 위험한 일을 저질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서 이 분의 이름을 듣고 설마 했어요. 근데 소속사의 대응이 그 이후로 정말 뭐 대단했죠. 지난해 연말에 이 A양은 소속사와 이제 다 끝난 상태가 됐어요. 그 A양의 소속사에서도 아마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조사 과정을 지켜보자 했다가 2월 27일에 해당 소속사 홈페이지에서 A양의 이름과 사진이 삭제가 됐어요. 바로 그 날이 A양의 성매매 혐의가 이제 사실로 드러난 날이었어요. 야, 그야말로 좀 이렇게 후다닥 지운 느낌이 강한데요? 그쵸. 소속사에서 발빠른 대처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실제로 3월 1일 해당 소속사는 A양과 전속 계약이 만료됐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죠. 그 기사 저도 봤는데 좀 뜬금없었어요. 막 이렇게 급하게 무슨 계약 해지된 거를 공표하듯이 사실은 계약 해지해도 기획사에서 막 그렇게 맞아요. 적극적으로 네. 얘기 안 하거든요. 맞아요. 뭐 또 행사나 뭐 들어오면 마지막에 연결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되니까 뭔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어쨌든 사건 때문이 아니고 네. 계약 만료에 의한 자연스러운 수수님을 강조했고요. 아마도 이렇게 언론 보도를 한 거는 이제 소속사 연예인도 있고 또 소속사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거죠? 예, 일단은 두 사람을 구속을 했습니다. 그 강모 씨하고 강모 씨를 돕는 직원 박모 씨하고 두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
그 강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전에도 그런 사건이 연루됐었기 때문에 3년 전에 그 무혐의로 판정이 났던 일부 연예인도 또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그 강모 씨는 홍군형이 한번 나야 되겠네요. 아니 그리고 재범이 이렇게 그죠? 많으면 예. 이분은 실명으로 공개를 해서 소속사마다 좀 이렇게 그러니까. 공문을 날려서 좀 저희 조심하라고 이렇게 그 블랙리스트. 네, 연예계 아주 암적인 그렇지 존재인데요. 않나요? 풍문의 이름으로 하나씩 보낼까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맞아, 공문에서 맞아. 아주 세게 좀 네. 홍군형을 그냥. 근데 연예계에서는 이제 막 강모 씨 그러면 대충 누군지는 다 입소문이 나서요. 강희롱? 전혀 박은정 기자, 조금 과했다고 전해라. 과했지 말입니다. 재력가 스폰서가 있다?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씨가 중간 매개체 브로커다. 성 알선 일만 주로 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연락을 달라. 한 타임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생활고로 힘들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거든요. 또 그 짓을 했다는 거네요. 성관계가 있었다라는 게 좀 드러났고. 가정도 있지 않나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실명 얘기해도 돼? 엄청 세. 인생이 세.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네. 그야말로 핫한 아주 풍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조 꾸미는 가수 김원준 씨가 드디어 유부남 대열에 합류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잘 빠진 몸매. 야, 진짜 천천히 노래냐. 나는 뭐예요? 맨날 쇼거든요. 그러니까 뭐 끝을 없는 거야. 지금 저는 모두 잠든 후에 사랑할 거야. 아무도 진짜 모두 잠든 후에 사랑에 빠지셨네 이분이. 모두 잠들여 놓고 사랑에 빠진 거지.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풍문 가족들은 조증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김원준 씨가 지난 8일이었죠. 결혼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상대 연하가 무려 14살 연하. 심지어 현직 검사. 화제를 모았죠. 아니 도대체 무슨 죄를 졌다가 그렇게 엮인 거지? 사랑했던 죄. 야, 어쨌든 보니까 김원준 씨가 73년생입니다. 73년 맞죠? 네. 야, 73. 그러면 이게 44. 네. 44. 14살 연하면 떨은. 87년생. 와. 떨은 딸이에요? 떨은 딸. 떨이. 이거 뭐 대단하네요. 이 정도면 14살. 도둑놈인데요. 도둑놈입니까? 네. 야, 김원준 씨 나중에 저 아내 되시는 분한테 미래 이제 아내 되실 분에게 취조받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죄가 뭐예요? 그러면 널 사랑한 죄. 무기징역이야. 막 이런 거 막 둘이 쌀이다. 두 분이 좋다고 하니까 얼마나 자 김원준 씨 웰컴 투 유부남 월드. 아니 진짜 축하해 주시는 거 맞아요? 진심으로 진심으로요? 진심으로 14살 차이. 예. 진심으로 축하하시나요? 아 근데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14살 연하라 한들 결혼하면 똑같다. 똑같이 아내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다. 요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릎 꿇을 수 뭐, 있다. 어쨌든 뭐 살아보면 합니다. 아 왜요? 우리 저는 진짜 무릎바다 만드실 거예요, 진짜? 아니 도대체 어떻길래 결혼하면은 자, 김원준 씨 왜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너 혼자 편했니? 되게 궁금하네 진짜. 예. 아니 행복해서 근데 그래요. 진짜 예.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김원준 씨 예비 신부 될 분 네. 대체 어떤 분이셨길래 우리 또 김원준 씨의 마음을 사로잡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걸 또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한정 기자님. 3월 2일자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발령을 받아서 형사부에 근무 중인 이제 막 검찰 실무에 투입된 새내기 검사라고 합니다. 열혈 검사. 검사라고 해요. 뭐 성격도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이어서 선배 검사들과 수사관에게 아주 평가가 좋은 분이라고 해요. 근데 검사하면 좀 약간 무서운. 긴장돼요. 괜히 난 죄진 것도 없는데 괜히 긴장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우리 미소년 그 김원준 씨가 좀 약간 괜찮으실까요? 44 미소년이요. 그러니까요. 44세. 근데 워낙에 동안이시죠? 맞아.
그 예비 신부가 괜찮으실까요? 검사로서의 능력 또한 굉장히 뛰어난 분이래요. 뭐 사건을 보는 눈이 굉장히 냉철하고 또 일 처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세심하고 깔끔하기로 정평이 분이라고 해요. 미모도 특출나시고. 야, 뭐 연예계와 법조계의 또 다른 만남이네요. 능력자. 제2의 송일국 부부. 맞네요. 거기는 판사. 한재 씨 부군되시는 네. 분도 그렇죠. 민족 판사고요. 그렇죠. 네, 네. 야, 김원준 씨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버티고 있었나 싶었는데 이런 어리고 예쁜 신부를 만나려고 그랬었나 봅니다. 기사에 제가 예비 신부 얼굴을 좀 봤는데 진짜 예뻐요. 굉장히 예쁘면서도 약간 연예인단 가난이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하은정 기자의 단발머리하고도 좀 비슷한. 외모가 특출나신 분이신 것 같은데 이민정 느낌 나는 거 같아요. 아니 수가 있어요. 그 저희 예비 신부님이 이민정, 아니야. 탤런트 박선영 씨. 박선영 씨 닮았어요. 그래. 박선영 씨. 그리고 저기 한창 절정일 때 이매진 선배님. 아, 맞다. 옛날에 얄개할 때, 네, 얄개할 때. 고교 얄개할 때 이매진 선배님. 이매진 선배님이 예쁘게 생겼어요. 원조 국민 여동생이거든요. 그 자이키. 네. 아니 본인 노래도 김원준 갖고 씨가 계시는 김원준 씨가 이상형이 송혜교 씨래요. 그래서 닮은 것 약간 같기도 하고. 그런 네. 이미지도 조금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남상미 씨라고 들었어요. 이상형이 남상미 씨 같은. 그래요? 이희진 씨 뭐 너무 들어본 거?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렵지 말입니다. 티아라 은정 씨 좋아한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희진 씨 그렇게 들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풍문의 은정 씨가 아니고 티아라 은정 씨 맞나요? 확실히. 확실하게는 절대 확실히. 아니지만 저도 안 들었는데 그럴 것 같아요, 왠지. 티아라 은정 씨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아니지 말입니다. 네.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뭐 송혜교 씨, 남상미 씨, 티아라의 은정 씨, 네. 그리고 우리 하은정 기자 빼고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뭐 전부 그냥 예쁜 여성을 좋아하신 거였네요, 뭐. 그렇죠. 네. 김원준 씨가 평소에 이상형 얘기할 때 사실 뭐 이상형하고 결혼하는 것은 아닌데 비슷한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형 꼽은 스타가 지금 말씀하신 송혜교 씨, 남상미 씨, 티아라 은정 씨 이런 분들인데 공통점이 예쁘기도 하지만 몸매가 이렇게 예쁘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김원준 씨가 약간 글래머러스한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약간 베이글요. 그래서 하은정 기자인데? 네, 은정 씨. 풍문의 한정 말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 조심하시지 말입니다. 그래서 단아하고 아담한 유호정 씨 스타일의 자기를 열심히 하는 여성이 이상형. 아, 욕심꾸러기, 욕심꾸러기. 이상형을 김원준 만났네요. 욕심꾸러기. 하나 더 있어요. 뭐요? 욕심이 많으세요, 김원준 씨가. 뭔데요? 성격이 유재석 씨를 닮고 쾌활한 여성분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예술이 아니죠. 어려운 성격만 닮았는데 요걸 정확하게 좀 찝어주셔야 종합을 좀 제가 한번 해보면 송혜교 씨 같은 몸매에 유호정 씨 같은 단아한 스타일에 자기를 똑 부러지게 하는 데다 성격은 유재석. 이재석. 야, 그거 좀 발견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쵸. 이거 근데 완벽하네. 나타난 거야. 나타난 네. 거야. 그 이제서야 어떻게든 기다려서 만나신 거니까. 그쵸. 근데 아니, 상상이 가면 집에 딱 늦게 이렇게 김원준 씨가 만약에 집에 들어왔는데 유재석 씨의 성격이라면 조심해요, 조심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셨어요? 넘어지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집에서 맞을 내주는 거 아닐까. 아니 정말 네. 이상형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김원준 씨는 이상형을 자기가 찾는 이상형을 딱 만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지혜 씨 우리 하 기자님? 저는 만났습니다. 누굴요? 이상형을 만났다고요? 유시진 대위 아니지 않습니까? 송중기는 건드리지 거 맙시다. 말고요. 인간적으로 송중기는 제 고등학교 후배님이지 말입니다. 그래요? 네, 우리 송중기 씨는 건들지 맙시다. 하은정 씨. 이상형을 만났지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송중기 씨 때문에 솔로가 없대요, 우리나라에. 거의 한 2천만의 지금 솔로 여성. 다 마음에 품었어요. 다 지금 마음에 품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이제 TV를 봤을 때 우리가 거기서 빠져서 그 동화 속의 왕자님을 그릴 때 우리 씨 못 간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상형을 내려놓는 정말 겸손하게 교만함을 버리는 그런 마음을 아니, 원래 가져야 이상형은 진짜 뭐였는데요? 저는 정말 늘 성실하고 한결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 좋아했어요. 유시진 대위 맞는데요? 아 그럼 저도 합류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택이라고 전해라. 아직까지. 그나저나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지인의 소개로 교제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초부터 서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혼 결심을. 그래서 이미 양가의 상견례도 마친 상태라고 하니까요. 많이 오래 기다리신 만큼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작년부터 연애를 하신 거예요? 제가 올해 웬만 초에. 예. 되게
그런 이렇게 연애하고 이런 거 잘 맞추는데 전혀 저는 낌새를 몰랐어요. 김원주 씨가 원래 그 홍진영 씨 나왔던 그런 결혼 프로그램. 네, 맞아요. 네. 박서연 씨랑. 거기 원래 나왔었잖아요. 그럼 그때 만나고 있었던 근데 몇년 전인데요. 올 초에 초라고 만나봤다고요. 올 초에.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 예비 신부님의 얼굴까지 공개됐는데 하긴 두 사람이 언제 만났는지는 또 공개가 안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만난 시기가 막 궁금해들 하시는데 일단 가상 결혼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작년 12월에 하차를 했거든요. 근데 하차의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예비 신부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시기가 그때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좀 돌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첫눈이 됐든 아니면은 뭐 사랑이 훅 빠지게 되는 데는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만나신 저도 7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이제 속도 위반 때문에. 속도 위반 때문에 속도 위반 때 맞았잖아요. 뭐가요? 속도 위반. 또 우셔요 그러다가. 예? 속도 위반. 속도 위반이 아닙니다, 전. 진짜인가요? 네. 지금 와서 뒤집히는 건가요? 여태 우린 속도 위반. 그럼 신호 위반인가요? 예? 위반은 위반입니까? 뭐가요? 저는 약혼식을 해서 그런 거고요. 왜 말을 더듬으세요? 약혼식 날 약혼식 날. 약혼식 날. 약혼식 날 뭐요? 위반했습니다. 아, 예. 축하드립니다. 예. 아니 우리 문화도사님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어도사. 지금 이분들이 빨리 결혼을 서두르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한번 이렇게 문화도사님 힘을 내서 한번 점점 쳐주세요. 너무 빨라. 속도가 너무 빨라. 여기. 빠를 수도 있죠. 네. 뭐 새삼스럽게 그렇습니까? 윤 씨 나이도 있잖아요. 그럼요. 나이가 김원준 씨가 있으니까.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세 계획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모두 잠든 후에. 사랑할 거야. 네.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네네. 확실한 거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잘못 말하면 검사님한테 맞아. 부탁드릴 수 있어요. 오 맞아.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네요. 그것도 그렇고 원래 그 김원주 씨가 아이를 참 좋아한다고 해요. 조카 바보라고 할 정도로 워낙 좀 잘 알려졌기도 하고 그 과거에 아주 예전에 박소연 씨랑 그 가상 결혼 프로그램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2세 얘기를 하면서 좀 아이나 이제 가족 관계도 뭐 이런 거 그리는 거에 좀 관심을 많이 보이시기도 했고 그러면서 당시에는 아이를 6명, 그 김원주 씨 조카들이 아이를 6명을 그려줬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흐뭇해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삼촌 사정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보니까 6명이나 나이 그렸네요. 차이가 14살 정도가 나니까 네.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이고야. 왜냐하면 유산이 아니잖아요. 아, 여자 쪽에. 아, 여자는 어리니까. 여자가 어리니까. 왜냐하면 여자가 예를 들어서 원준이 오빠랑 뭐 4살 차이야. 그러면 40... 맞아. 이렇게 저기요. 얘기하자. 어쨌든 남자 등골 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왜요? 6명씩이나 나면? 아니 뭐 나라에서 다 해주잖아요. 요즘에 다산을 지원 정책 우리나라를 뭘로 보는 겁니까? 우리나라 비하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출산은 제 전공이 아니어서 전 결혼도 전공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검사님. 쟤네 둘한테만 가면 산으로 가. 녹화가 산으로 가, 쟤네 둘한테만 가면. 어쨌든 속도 위반 혹시나 네. 속도 위반이라 해도 우리는 모두 다 이해해 주는 걸로. 그렇습니다. 네네네네. 아, 우리가 뭔데 이해를 못해요? 아니 저분들 마음이시죠? 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거죠. 행복하시죠. 그러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늦장 가지고 행복을 해드리라는 거죠. 예. 허락해 드리자고요 우리가. 네. 아니 뭔데 허락을 해주냐고요. 늦장 가지고 하시면 안 돼. 그냥 허락해줘요 암묵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눈 감아주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그 아까 노래 살짝 불렀지만 사실 김원준 씨가 히트곡이 진짜 많아요. 뭐, 정말 꽃미남에. 그죠? 뭐 한 곡씩만 우리 그러면 살짝 뭐 또 불러요? 이따 나중에- 했잖아요. 아니, 했잖아요. 흥이 아까 올라왔으니까 한 번만 더요. 쭉 끝은 없는 거야. 끝. 아니 조금 더 할게요. 모두 잠든 후에 사랑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마음으로 잠든 후에 기억하는데 말아줄게. 자, 도끼 좀 줘. 재력과 스폰서가 있다?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네가 순간 매개체 브로커다. 성 알선 일만 주로 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연락을 달라. 한 타임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생활고도 힘들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거든요. 또 그 짓을 했다는 거네요. 성관계가 있었다라는 게 좀 드러났어요. 가정도 있지 않나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실명 얘기해도 돼? 엄청 세. 인생이 세.
오늘은 연예계 아주 핫한 이슈로 풍문쇼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네네. 하잔 대로 다 해줄게. 하달란 대로 다 사줄게. 하잔 대로 다 해줄게. 재달란 대로 다 사줄게. 필요한 건 뭐든지 말만 해. 홍경 씨는 네. 워낙에 그 자기 전공만 그쵸, 그쵸. 전공만 그렇- 굉장히 이렇게 파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노래 잤어요. 다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이 노래인 줄 알았는데 가사가 아닌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풍문쇼에서 이전에 한번 그 연예계에서 암암리에 행해지던 스폰서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연예계 스폰서에 대한 이슈가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방송에서 딱 다뤘는데 그 다음에 S본부에서 그걸 심층 취재해가지고 아주 대박 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조는 우리죠. 맞아요. 네네. 그리고 거기도 걸그룹 나오셨잖아요. 거기 나오셨어요? 문어가 실망. 저들 같은 분들이지만 저희들 팀워크는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걸그룹 타이티 멤버에게 네. 스폰서 브로커가 메시지를 보내는 그 경찰 수사를 의뢰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올해 1월이었었죠. 저희 풍문에서도 다뤘었는데요. 타이티 멤버 지수 씨가 SNS를 통해서 스폰서 제의를 받았던 메시지를 본인 스스로 공개를 했었는데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연락을 달라. 한 타임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했었고요.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었죠. 맞습니다. 기억나는데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거 뭐 처벌을 받았든지 아니면 잡혔던지 궁금하거든요. 예. 최근에 경찰 관계자가 지수 씨가 메시지를 받은 그 SNS 본사로부터 인터넷을 접속한 IP 주소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해외이기 때문에 내부 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으니까 수사가 미제 종결 처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처벌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IP 추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면 사실 그 회사에서는 절대 그걸 협조해 줄 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야, 예전에는 얼굴 보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좀 이루어졌다면 요즘엔 워낙에 이제 다양한 창구들이 열려 있으니까 야, 이런 뭐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무쪼록 뭐 좀 어린 친구가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네요. 스타와 팬의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할 공간이 이렇게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참 못내 씁쓸하기만 합니다. 네. 또 그동안 루머 속 이야기로 치고부렸던 연예인 스폰서의 실체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최근에 그 상징적인 사건의 결과가 나와서 또 한 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죠. 배우 성현아 씨는 네, 약식 기소됐던 성 씨가 강모 씨의 주선으로 재력가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에 성현 씨 억울하신 게 있으면 억울하신 게 정확히 어떤 건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탤런트 성현아 씨 오늘 대법원 판결 성매매 아니래요? 2013년부터 시작됐던 배우 성현아 씨의 소송이 최근 끝을 바라보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2013년 12월에 이제 대대적으로 연예인 스폰서 관련 경찰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때 연예인 스폰서 관련자들 소환해가지고 굉장히 떠들썩했죠. 네, 왜냐하면 당시에 유일하게 이름이 거론된 사람이 바로 성현아 씨예요. 이른바 성스폰서 사건의 유일한 정식 재판 주인공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현아 씨, 당사자인 성현아 씨 그렇게 힘들게 싸워왔는데 본인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재판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성현아 씨가 두 번의 재판을 통해서 성매매 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의 유죄 판결을 했던 수원지법으로 다시 되돌려보내는 이른바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고 하면 무죄인가요? 아니요. 아직 무죄 판결이 난 거는 아니고요. 다만 그 원심을 했던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사항이긴 하지만 일단 법조계 관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네, 맞아요. 보고 있어요. 야, 이게 어떻게 보면 반전은 반전이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사실 팩트는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거죠. 말하자면 관점이 있는 건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느냐라는 건데 이번 판결은 성현아 씨가 1심부터 지금까지 쭉 주장해 왔던 게 내가 어떤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만남이었고
대가성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 성현아 씨 주장에 근거를 두고 판결이 내려졌다 이렇게 봐야죠. 저는 이 사건이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렸던 그런 사건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여자 연예인들, 특히나 이미지가 굉장히 소중한 여자 연예인들한테 피해가 굉장히 많았고 진짜로 피해 사례를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당시에 연예계가 정말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난리가 났었죠. 맞아요. 예. 아무튼 뭐 그동안에 시시했던 그 증권가 찌라시로만 나돌았던 이런 그 스폰서 관련, 특히 연예인들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처음으로 연예인 스폰서라는 타이틀로 그 공개석상에 나왔다는 게 굉장히 그 사건을 크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상황이 됐고요. 실제 또 재판을 통해서 그 당사자들이 처벌까지 받았다는 거는 기존에 없었던 처음 있는 일이죠.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2013년 12월 12일에 이제 발생이 됐는데요. 네. 유명 탤런트를 비롯한 뭐 수십 명의 여자 연예인이 연루된 그런 조직적인 성매매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수많은 루머들이 양산되기 시작이 됐죠. 성매매 연루 배우 명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증권가 정보지가 막 돌기 시작했고요. SNS 뭐 이런저런 포털 사이트 굉장히 많이 돌았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그때 뭐 연예계 전체 이 사회 전체가 들썩였죠. 아니 증권가 정보자면 우리 희진 씨 네, 받아보셨나요? 받아봤습니다. 네. 네, 받아봤는데 그때 이제 이름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금액 그리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지역까지 자세하게 좀 이름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름을 들으면은 알만한 이제 톱스타들이 워낙에 즐비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것을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이냐 얘기하겠습니다. 이다혜 씨, 그다음에 뭐 윤은혜 씨, 그다음 김사랑 씨, 황수정 씨, 솔비 거기다가 조혜련 씨가 중간 매개체 브로커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있어요. 물론 사실이 아닌 걸 밝혀졌기 증권 때문에. 정보지. 그렇죠. 김사랑 씨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연예인들은 이제 자기 PR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막 직접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으니까 실로 엄청나죠. 가끔씩 그런 지라시에서 어이없는 기사를 볼 때면 과연 이 지라시를 만든 사람은 누군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책임 소지가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지라시라는 거 저 받아봤거든요. 네. 저도 이제 보면서 가끔 이렇게 보면 저 아는 분들도 나올 때가 있고, 근데 사실 무근인 경우도 너무 많고, 네. 특히 여자 연예인분들 정말 억울한 걸 이거 어디 풀 수가 없잖아요. 뭐 나와서 저 아닌데요라는 말을 하는 것도 너무 더 우스워질 것 같고, 네. 아 참 과장도 많이 되고, 그렇죠. 지라시 중에 뭐 원펀치 짱은 이지혜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만 반가워요. 인터넷으로도 막 댓글로도 많이 남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막 베스트 댓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좀 뭐 해명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런 지라시가 유포되고 했을 때 기자님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어떠셨어요? 이걸 취재해 말어? 약간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분위기셨나요? 일단 취재는 해봤죠. 근데 물론 이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그 중간 매개체라고 하면서 좀 약간 디테일하게 얘기가 나와 있었던 조혜련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컸고 방송 활동도 거의 못 하셨어요. 근데 맞아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건 최초 유포자를 꼭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하기도 했었고요,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억울함을 좀 벗기도 했었고, 그 외에도 다른 여배우들도 마찬가지로 경찰에 도움을 좀 이렇게 요청을 했죠. 특히 이제 황수정 씨 같은 경우는 그때 드라마 컴백을 이제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되기도 했었고, 윤은혜 씨 같은 경우는 광고가 보류되는 일도 있었으니까 사실은 그냥 거론만 되고 얘기만 된다고 해도 피해는 이미 발생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뭐 솔비 씨 같은 경우에도 이후에 무혐의가 입증됐을 때도 불구하고 엄청 많이 상처를 좀 받았다고 해요. 이후에 또 뭐 이런 동영상 스캔들도 있었던 터여가지고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 당시에 연예계 활동을 아예 중단을 하고 그림으로 좀 상처 치유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황수정 씨 소식, 솔비 씨 소식, 조혜련 씨 소식 잘 들었고요. 우리 김사랑 씨는 어떻게? 김사랑 씨 같은 경우는 당시에 SNS를 통해서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어요. 당시에 소속사가 없는 상태여서 혼자 개인적으로 어쨌든지 간에 본인의 심경을 드러내신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지라시에 저도 깜짝 놀랐던 제 이름이 거론된 게 나왔어요? 제가 무슨 아니, 나와요 가끔. 업소를 차렸대요. 비밀 업소를. 그래서 제가 그 무슨 약간 저와 취향이 비슷한 연예인들을 모아서 거기서 무슨 파티를 한다. 제가 사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지라시를 보면서 야 정말 이 상상력들이 대단하구나. 대단하죠. 그 중에 네. 왕이다. 그리고 막 뭐 홍석천은 관대하다. 그래서 막 합성 사진도 막 돌아다니고 그랬죠. 아, 진짜? 아니 지금도 합성 사진이 뭐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제 주변의 지인들이 저를 걱정해서 형 이거 어떻게 수사를 의뢰하라면 저는 관대하기 때문에 관대하다. 그 정도로는 뭐 끄떡 없습니다. 아니 차라리 스토리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저는 한 줄이더라고요. 뭐라고요? 생긴 대로 남자 진짜 좋아하고. 근데 여자 연예인들은 여자는 좀 너무 없어 보인다. 여자 연예인들은 다 있어. 여자 연예인들은 진짜 다 있어요. 남자 좋아하고. 맞아요. 그거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 그러니까 좋아하고. 내가 한 건데. 아니 그럼 내가 여자 좋아해요 이게 더 좋아요? 남자 좋아하는 게 낫지? 아, 그럼요. 반가워. 네. 하지 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후에 명예훼손 관련해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강경 대응을 하면서 전부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굳이 누구를 뭐 댓글을 단 사람들까지 처벌을 하는 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무튼 네티즌들 고소하는 것만으로 본보기 형태로 자신의 그 결백을 입증한 거죠. 만약에 이렇게 유포자를 고소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비방을 목적으로 해서 사이버상에서 사실을 드러내서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러면 SNS를 통해서 유포를 했고 이로 인해서 명예훼손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일단 처벌을 받는 거군요. 몰랐다고 정말, 보통 예. 얘기를 한대요. 잡으면 어. 이렇게 될 줄 이게 몰랐다. 죄가 될줄 몰랐다. 나는 그냥 날 퍼나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나도 어디서 들은 얘기다. 그냥 되게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대요. 진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유포하시는 분들 이렇게 처벌된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성현아 씨 외 많은 연예인들의 이름이 실명이 오르내렸고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던 2013년의 이 사건 결말이 어떻게 났나요? 루머가 확산되고 확대 재생산되니까 이렇게 소식이 나온 지 일주일 만인 2013년 12월 19일에 검찰이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이 성매매 사건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무명 연예인 및 연예인 지망생 9명, 그리고 브로커 1명, 그리고 이들과 성관계를 한 사업가 2명을 약식 기소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연예인이 스폰서 계약과 관계 있었다는 결과가 또 나온 건가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아니 그럼 그 실명으로 거론됐던 연예인들은 다들 뭐 혐의가 없다라고 발표가 난 건가요? 뭐 실명 거론됐던 연예인들 거의 뭐 전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된 바 없다. 또 소환 조사를 했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단 한 명에 대해서는 애매한 답을 내놨어요. 아하. 어떤 애매한 대답이요? 확인해 줄 수 없다. 아, 그게 바로 이제 그 단 한 명이 성현아 씨였는데 성현아 씨는 사실 그때까지는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약식 기소를 해서 그걸로 벌금형을 물면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성현아 씨는 싫다.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벌금형을 맞는 거는 죄를 인정하기 싫다 해서 정식 재판 청구를 했고요. 그때부터 성현아 씨가 외로운 싸움이 시작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그 당시에 12명이 약식 기소가 돼서 이제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분들은 실명이 거론이 되지 않았어요. 네, 약식 기소라는 것 자체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징역이나 뭐 금고형보다는 벌금이 마땅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뭐 기소와 동시에 뭐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 명령을 처하는 정도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재판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보통 실명이 공개가 되지 않아요. 야, 그럼 만약에 벌금을 내고 그냥 지나갔다면 실명이 거론되지 그러면 안 않을 됐겠어요. 수도 네.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실 성현아 씨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연예인을 살아온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또 개인의 사적 프라이버시를 공개하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여자 연예인으로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금전적 대가로 내가 사랑을 판 적이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싶은 거죠, 대중에게. 그래서 이제 그런
자존심과 자존감을 위해서 재판을 청구한 걸로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여론도 마찬가지고 법 쪽에서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성윤아 씨가 나온 걸 보니 무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모든 분들이 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보면 성윤아 씨 지금 가정도 있지 않나요? 아이도 있고. 그러면 여자 연예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사실 가정에 대한 어떤 책임도 그렇고 그 이름에 대한 책임도 그렇고 확실하게 밝히지 않으면 사실 그냥 벌금 내고 끝나기에는 너무 계속 끊임없이 그 의혹과 그 의심이 따라다닐 테니까 당연히 이거는 근데 그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연예계 생활을 어떻게 3년 동안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소송에만 지금 매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큰 피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애매한 것 같아요. 예. 그 스폰서와 그 사랑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자친구랑 여자친구 요즘에는 보면은 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선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그게 뭐 스폰서다 아니다 아니면 남자친구다 아니다 그것도 참 애매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뭐 선물을 사랑하면 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주고받고 할 수 예.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스폰서다라고 얘기하기도 뭐 엄한 거. 이 참 기준이 애매하고 그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면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네, 그렇죠. 그게 부분에 대한 중요하죠. 굉장히 있는데 사실 그 규정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대가성이거든요.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가를 원하고 대가를 혹은 바라고 대가성으로 뭔가를 금품을 제공했느냐 주고받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참 쉽지 않은 선택이고 외로운 싸움이었을 것 같은데 재판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됐죠? 2014년 3월 19일 날 정식으로 1차 공판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 공판 때까지 가장 기추가 주목됐던 거는 그래서 성윤아 씨가 관계를 가졌었냐 여부였죠. 그러니까 1심하고 2심은 계속 브로커로 알려진 B 씨의 소개로 사업가 A 씨를 만났다. 그리고 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이 됐다. 그래서 벌금 200만 원 유죄 판결을 했고요. 브로커 B 씨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3,280만 원 그리고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재판 결과에도 어찌됐든 불복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때 그 공판을 갔다 온 기자가 이게 비밀이잖아요, 재판이.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까치발로 유리창으로 이렇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윤아 씨가 내내 휴지로 눈물 쏟으면서 울었다고. 자기가 그걸 너무 똑바로 봤는데 그게 너무 기억이 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법정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 우는 소리가 오열을 했구나. 네,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심과 다르지 않고 200만 원 벌금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성윤아 씨가 여기에도 불복을 하고 이 결과에 불복을 해서 2015년 1월에 상고장을 또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2월 18일 날 열린 공판에선 대법원이 드디어 성윤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을 하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러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그 유죄가 인정된 게 약식 기소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증거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벌금형을 내렸을 텐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바로 성윤아 씨가 관계를 맺은 사업가 A 씨와 그리고 A 씨를 성윤아 씨에게 소개를 해준 B 씨가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대 남성이 그러면 그걸 인정한 거예요? 성매매했다고? 네. 그렇죠. 예. 본인은 그러니까 성윤아 씨의 연인이 아니었고 돈을 주고받은 관계를 가진 것이 맞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는데 또 브로커 B 씨 역시 소개의 대가로 돈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1차 공판에서 성윤아 측 변호사가 1심과 다른 판결이 나올 것이다. 무죄를 확신했는데 문제는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브로커가 성윤아가 성매매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거죠. 야, 그럼 남성은 성매매를 했다고 인정했고 그렇죠. 성윤아 씨는 나는 아니다. 사랑이었다.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근데 사랑은 둘이서 하는 거잖아요. 둘이서 서로 대야지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한쪽에서 그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이게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황 사항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부분이 모순이 되기는 하는데 이번에 파기환송심 내용을 보면 성현아 씨가 이 관계를 맺거나 하는 일이 아니어도 이 사업가를 만났던 몇 번의 정황들이 있었고 재혼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은 모순이 되지만 법적으로는 그런 판결이 나게 돼요. 근데 5천 받았잖아요. 5천만 원. 그러니까 돈은 받았지만 선물일 수도 있으니까. 연인이 돈좀 힘들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브로커가 이제 돈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재판에서 돈을 대가로 받았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사람이 나중에 말을 바꿨어요. 뭐냐면 나는 내가 알선료를 받은 게 아니고 그 A 씨가 나중에 감사의 표시로 살해를 했다. 이렇게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상황은 아마 그런 부분이 증거로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애매하네. 그러게요. 이게 어렵네요. 네. 참,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한 남자를 스폰서 브로커를 통해서 만난 거고 브로커는 만남을 주선한 대가로 돈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또 그게 아니었다. 그냥 감사의 표시로 받은 거다. 브로커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말을 바꾼 거죠. 돈을 준 A 씨의 증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성현아 씨가 여러 차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거절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성현아 씨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아무나 개의치 않고 만난다라는 뜻이 아닌 거잖아요. 성현아 씨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대로 재혼의 상대를 찾고 있었다는 말에 신빙성이 실리니까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에 결혼, 재혼을 진지한 교제를 가능성에 두고 사람을 만난 거구나에 무게를 둘 수 있는 거죠.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파기환송이라는 거는 완전 무죄라거나 이거는 아닌데 다만 이게 문제가 있으니 그러니까 무죄 취지에 원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판결을 해라. 이게 사실 이제 거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예인 스폰서가 성매매로 볼 수 없다는 얘기신 건가요? 그러니까는 돈을 받고 후원을 받고 또 관계를 갖고 돈을 줬지만 성매매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야, 성매매와 스폰서의 차이는 뭘까? 저도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액수도 워낙에 좀 몇 천만 원 뭐 이런 식의 그죠. 액수들이 오가는 것 같고 아까 불특정 다수의 말씀하셨지만 스폰서가 원래는 후원이잖아요. 실은 뭐 스포츠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쓰이는 표현인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스폰서 하니까 저희가 되게 이렇게 안 좋은 표현으로 좀 쓰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스폰서가 원래는 후원이잖아요. 네네. 뒤에서 그러니까 응원을 한다.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스폰서, 성 스폰서가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음성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두 개의 차이가 과연 뭐냐? 그냥 일반적인 스폰서와 성 스폰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근데 사실 뭐 금전적 도움을 얻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적 편의를 얻는 경우는 스폰서는 같은 뜻인데 그 대가를 성으로 지불한다. 그 대가를. 그러면 이제 성매매하고 구분이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도 그 비슷하긴 하지만 하나는 애정 관계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단순히 애정과 전혀 관계없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성을 팔았느냐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사랑이었느냐 사랑이 아니었느냐를 거론하기 전에 성현아 씨가 이미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아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현아 씨 경우에는 사업가 A 씨와 관계를 가진 그 시기가 결혼 상태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바로이기는 했었는데 성현아 씨가 2007년에 사업가와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3년 만인 2010년 2월에 이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A 씨를 만난 것도 같은 해 2월에 3월 사이기 때문에 사실 혼인 상태에서 만난 것은 아니었어요. 이거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재혼 상대를 계속 찾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 브로커 B 씨가 소개해준 남자랑 성현아 씨가 진짜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입증 성현아 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는 게 이 연예인 브로커 B 씨가 지금의 남편도 소개를 해줘서 결혼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결혼 상대를 찾고 있었다고 한 성현아 씨 말이 진정성이 인정이죠. 아 근데 이혼 상태였다고 해도 이혼 직후에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남자를 소개받아서 돈을 받고 결혼을 하자고 하고 모르겠어요. 그럼 이혼 후에 좀 경제적으로 많이 좀 힘든 상태였을까요? 왜 이런 결정을 좀 하셨는지.
근데 사실은 이혼이라는 게 몇 달 전부터 아니면 1년 전부터 그럼요.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부부의 생활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혼 도장 딱 찍고 한두 달 안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나냐 그거는 네, 아니죠. 이제는 좀 촌스러운 접근인 것 같아요. 2010년 2월에 첫 남편과 이혼을 하고 2, 3월 사이에 문제가 됐던 사업가 A 씨와 관계가 있었고 사실 5월에 또 다른 분과 재혼을 했단 말인데 그렇죠. 그 바람에 이제 그 짧은 시간 때문에 오해도 받았어요. 혹시 그러면 두 번째 재혼한 그분도 그 브로커가 소개한 혹시 스폰서가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 또 다른 남성이랑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 아, 그런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당시에는 그래도 그 A 씨를 사랑했었다. 그래서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혼을 전제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사랑으로 아니 좀 움직이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근데 저희가 제3자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모르니까 그래요. 좀 그럼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와중에 또 뭐 사건이 하나 더 있었다고요? 또 있어? 성현아 씨에게 사업가 A 씨를 소개해줬던 바로 그 브로커 B 씨가 출소 후에 또다시 연예인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사를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저 이 사람 제발 이름 좀 얘기하고 합시다. 이 사람 이름이요? 네. 아니, 이 이게 업계- 이 사람 업계에서 도대체 업계에서 정확히 하는 일이 대기업이야. 뭐예요, 이 브로커 사람? 대기업이네. 이 사람 뭐예요, 도대체? 그 하는 사람인데 나 전화 왔었어요. 전화 왔었다고? 이 사람이 성현아 같이 씨로 일하는 전화 인격을 왔었어. 중국 사람 누구 얘기할 때 그래. 내가 언제 봤다고 나한테 그러냐고. 아, 이 사람이 이 사건 전에 중국 애들한테 우리나라 연예인들 소개해가지고 또 성매매 걸려가지고. 약간 남자인데 나도 몰라. 우연히 어떻게 알겠네. 나한테 연락처 너무 알아봤어. 친한 척을 하면서 연락을 하게 내가 의심했거든요. 완전히 단호하게 막 뭐라 했죠. 끊어야 돼. 결국 구속됐잖아요. 진짜 나와서 어쨌든 또 그 짓을 했다는 거네요. 예, 지난해 5월에 미국 LA 소재 한 호텔에서 재력가인 제미 교포 M 씨에게 2,200만 원을 받고 연예인 최 씨와 연예인 지망생을 알선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고요. 야, 그럼 이번에 아주 해외까지 나가서 그럼 원정 성매매를 그렇죠. 한 미국에서 이번에는 그런 알선을 하다가 이번엔 절미가 잡힌 거죠. 거네요. 와.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또 밝혀진 게 그 브로커 B 씨의 직업이 연예기획사 대표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에 뭐 등재된 그런 회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성현아 그 사건 이후에 복역을 하고 그 이후에 신생 회사를 차린 거죠. 또 이쪽 바운더리에서 얼쩡거리면서 그 일 하려고 또 이젠 대표까지 된 거예요? 소금 드릴까요? 야. 근데 진짜 물론- 겁이 모르네. 없어요. 이 사람 겁이 없는 사람 같고 이 사람이 근처 본인이 어떤 자기 신분을 전혀 그런 과거나 이런 걸 알 수 없게끔 굉장히 교묘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네. 이분이 그러니까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좀 조사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사실 연예인 스폰서 관련 사건들이 예전부터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굵직한 사건들이 예전에도 있었죠. 70년대에 박동명 씨 하면은 아마 중년들은 다 알 거야. 나 워낙 그분 다큐 박동명. 봤어요. 아,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네, 약간 그 뉴스를 봤어요. 예. 네. 박동대죠, 박동대. 그럼요. 네네. 75년 당시인데 아무튼 이 박동명 씨는 대단했습니다. 그 전국을 엽색 행가를 하는 그 한국판 카사노바로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전국이. 근데 이 박동명 씨가 이제 칠공자 사건으로 유명한데 칠공자 사건이 칠공자? 이게 뭐냐면은 네, 이제 네. 검찰이 이제 박동명 씨의 그 위장 이민과 또 해외 밀반출 혐의로 박동명 씨 집을 수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장을 가지고 간 날 마침 신인 여배우하고 그 침대에 있는 장면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집에 수색을 한 결과 200점 넘는 명품 보석 같은 게 이제 나왔고요. 당시에 정말 시대의 카사노바로 알려졌고 또 여기에 거론됐던 여자분들이 여대생부터 연예인까지 100명 정도 거론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한 남자가 100명을 만났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대단하다. 기사를 봤는데 뭐 일간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차값으로 그게 75년인데 차값 1,600만 원, 아파트 가격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그 배우들이 이렇게 남산에다 차를 태워서 이렇게 쫙 드라이브를 한 다음에 그 아파트 이름도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이런
이런 행각을 벌였다 이렇게 기사가 났던데 보니까 그때 이제 사실은 잘못한 건 이 박동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 말하는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그때 시초가 된 거예요. 그때 있었던 그 연예인들의 명단이 돌았는데 명단녀. 리스트가 아니고 그때는 명단녀로 지목이 돼서 결국 영화인협회에서 지금으로 치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같은 거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연루됐거나 혹은 비밀 요정에 출입한 여배우들 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배우 13명을 징계를 한 거죠. 퇴출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배우들의 프라이버시도 사실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 그 당시엔 그거보다 윤리적인 문제를 앞세워서 벌어진 해프닝. 풍기문란. 근데 이 박동명이라는 이분은 이제 사람을 시켜서 협박을 했거나 납치했거나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아무튼 이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여배우들 중에는 음독을 시도해가지고 또 가정도 파탄됐고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고요. 그래도 스폰서라는 그런 정확한 실체, 요즘으로 우리가 거론되는 그 성 스폰서라는 그런 개념으로는 확인된 바가 없고 다만 카사노바 같은 그런 행각을 벌였다, 엽기 행각을 이렇게만 이제 공개가 됐죠. 그 박동명 사건이 1970년대에 벌어진 사건이고 1980년대에도 또 이와 있었죠.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80년대 또 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맞아. 모델이면서 또 아주 재력가 집안의 손자예요. 지금 뭐 형과 당시 그 창업자 손자로 돼 있는데 뭐 재력도 든든하고 외모도 굉장히 그 호남형으로 여자들에게 유혹하기에 딱 맞는 당시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씨도 대단했습니다. 호텔과 또 자택, 일본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시 떠오르는 이제 미녀 스타 여배우가 연루돼서 굉장히 충격을 줬죠. 배우뿐만 아니라 미스 코리아 출신부터 모델까지 정말 수많은 연예인들이 언급이 돼서 아무튼 피해를 많이 봤죠. 아니 이분들은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관련돼 있던 그 연예인들은 지금처럼 개인 프라이버시가 좀 미치지 않았고 사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연예인들에 대한 인권 부분에서는 좀 지금보다는 훨씬 낮아서 이름이 바로 언급된다든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봤죠. 아니 씨랑 아까 그분 누구 씨는 그러면 어떻게 살고 계세요? 이분들은 뭐 그러고 나서 뭐 정적을 감춘 거죠. 이 세상에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 거죠. 35년 지났잖아요. 예. 네, 많이 이 사건의 경우는 검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막이 밝혀진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지금 말하면 브로커, 그 당시에는 중간에서 연결 소개해준 사람이 소개비가 100만 원, 그리고 연예인들에겐 대가로 300만 원씩,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지급됐다. 이런 내용이 밝혀집니다. 그러면 그 소개를 해줬다는 사람은 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지금 개념으로 이제 브로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마담뚜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마담뚜로 알려진 이 사람이 연예인 상대로 이제 의상시를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연예인들과 접촉할 기회가 좀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수사 당시에 검찰이 그 압수한 장부에 보면 유명 연예인이 망라된 명단이 쫙 있고 한 달 수입만 당시에 2천만 원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알선해준 2천만 대가로. 원이면 정말 큰 돈이지 그럼요. 않습니까? 지금으로는 거의 2억이죠. 그렇죠. 봐야지. 저 뭐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말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의 이 사안인 것 같은데 끊임없이 이어지다 보니까 분명히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마치 연예계 전반적인 어떤 기조처럼 보여질까 봐 굉장히 참 씁쓸한 그 걱정이 앞섭니다. 남보라의 열애설의 뒷배경에는 재력가 스폰서가 있다? 남자 집안이 굉장히 좀 재력가 집안이고 부와 명예를 다 가진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최근에도 만났고 어제도 만났다. 오늘 아침에 헤어졌다. 어제 만나고 오늘 그 헤어졌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친구라고 오기만 그만이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연예계의 스폰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연예계 전반적인 어떤 기조처럼 보여질까 봐 굉장히 참 씁쓸한 그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 연예인들 중에는 돈 좀 있는 사람하고 만난다고 하면 혹시 라는 이런 시선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희진 씨 같은 경우도 돈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희진 씨는 만난 여자친구는 희진 씨가 스폰을 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거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랑이에요, 스폰이에요. 사폰서? 사폰서? 뭐야? 사랑하면 그런 게 있어요. 막 뭐 나랑 만나는 여자는 무조건 이제 돈을 보고 만나는 거다. 뭐 이런 시각이 있어서 여자분이 막 욕을 먹더라고요. 욕하고 막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절대 그렇지 않다. 사랑으로만 만난다. 그리고 오빠가 밥은 사되 그 가방 사주는 건 안 돼. 이렇게 예. 그래서 떠나는 애들 많죠. 잘 정책을 바꿨더니 많이 떠나더라고요. 정책적으로 바꿨어요. 그래도 많이 떠나요. 최근에 이 문제가 연예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이게 만약에 열애냐 아니면 스폰서냐 이런 논란에 휩싸인 분이 있었죠. 배우 남보라 씨인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남보라 씨의 열애설과 관련해서 이런 풍문이 돌았다고 하죠. 풍문입니다. 남보라의 열애설의 뒷배경에는 재력가 스폰서가 있다? 빠밤! 오. 오? 센데요? 그래요? 셉니다. 아니, 남보라 씨 하면은 예전에 그 인간극장이라는 다큐에서 13남매. 그 당시에는 11남매였죠. 11. 그 후에. 그 후에 이제 두 분. 그 후에 났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정말 대단하네요. 그 부모님이 금실. 정말 금시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예. 13남매. 워낙에 좀 밝고 건강한 이미지고 해를 품은 달에서도 김수현 씨 동생. 맞아요. 네네. 요즘 또 당당히 또 주연도 꽤차는 맞아요. 아주 귀여운 이미지의 맞아요. 배우인데 웬 또 스폰서예요? 그러니까 저도 TV에서 봤는데 너무 청순하고 너무 아기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동생들 너무 잘 챙기고 되게 좋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열애설은 들었는데 이런 풍문이 있다는 건 전 솔직히 오늘 처음 들어봐요. 일단 그 남자친구의 집안이 좋다라고 기사가 났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매체가 남보라 씨의 열애설을 보도한 게 지난 2월 15일 아침 9시 경이었어요. 남보라 씨가 3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동갑내기 훈남 남자친구를 만났고 친구에서 연인으로 좋은 만남을 갖고 있다라고 기사를 냈었었죠. 아침에. 이제 나오는 저 사진이 당시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 네. 얼굴이 알려진 그 우리 연예인 치고는 데이트 장소가 뭐 상당히 그 오프닝 그렇죠. 공간이네요. 그렇죠. 네네. 보통 이제 연예인들 뭐 열애하면 굉장히 꽁꽁 싸맨다든지 마스크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약간 좀 어둑어둑한데 일부러 찾아간다든지 하는데 전혀 남보라 씨는 그런 게 없었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쇼핑몰에서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하고 손도 잡고 그냥 다 오픈하고 다니니까 머리도 질끈 묶고 쌩얼에 그냥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한번 누구지라고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같으면은 사실 그런 대형 쇼핑몰이나 이렇게 남자랑 갈 때는 정말 의식이 되거든요. 네. 정말 전 죽어도 못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비밀 연애 하려면 이런 홍석천 씨 같은 분 함께 있어야 돼요. 이런 그러시니까 같이 있어야 제가 돼요. 연예계에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큰 역할. 네. 큰 오빠. 알겠습니다. 근데 남보라 씨는 아직 어리기도 하고요. 네. 사실 무슨 별다른 스캔들도 없고 뭐 남보라 씨 시선 그렇게 남의 시선 신경 쓰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정말 이거 데이트하는 그 사진 한 컷만 봐도 좀 느낄 수 있는 게 네. 손도 잡고 어깨 동무도 하고 또 뭐 옷 매무새도 이렇게 좀 정리해주고 남자가 다정하게 이런 거를 되게 거리낌 없이 오픈된 장소에서 했단 말이죠. 스타일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키가 180 이상의 좀 모델 같은 포스가 느껴지기도 했고 왜 바람직한 연인의 키 차이라고 할 정도로 두 분의 어떤 비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또 그 배우 박민우 씨? 비슷한 느낌이에요. 박민우 씨. 박민우 씨요? 저 찾아봐야 되겠네. 박민우 씨 궁금하네요. 있어요. 요즘 주말 드라마에 나오는 아주 훈훈한 배우 있습니다. 훈훈한 배우는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는 남자 배우분이 없으시네요. 네, 아주 유력한 유망주. 잘 알고 계시는군요. 아, 그럼요. 자, 그럼 3년이나 이렇게 그 열애를 하면서 지내왔는데 그런 어떤 그 열애설이 터지자마자 결별했다는 소식이 들렸단 말이죠. 이건 뭐죠? 저희 그때 기사가 나가고 9시쯤 나갔는데 한 11시에 소속사에서 이제 입장을 발표를 한 게 결별이 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저희는 굉장히 좀 깜짝 놀랐고 또 기자들과 엄청 욕을 먹었거든요. 제대로 확인하고 쓸 것이지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저희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그 이후에도 만남이 지속됐다는 사실을 또 이야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대응을 하니까 저희는 굉장히 황당했었죠. 아니 그래서 그럼 그 김 기자님 매체 도대체 열애는 어찌한 거요? 일단은 최 씨와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된 거는 연예 관계자들로부터 좀 정보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밀착 취재를 진행했는데 남보라 씨가 그 남자친구와 한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봤는데 눈빛에서는 분명히 다정함이 느껴지지만 스킨십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구나. 당시에 보도를 하지 못했었죠. 그런 게 있어요 또. 뭔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상태가 됐었는데
이후에 남보라 씨의 자택 근처로 가가지고 좀 동태를 살폈는데 남보라 씨는 거의 집에만 있고 가족들과 늘 외출을 하고 또 다시 왔다 하면 운동 가고 교회 가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니까 좀 잡기가 어려웠었는데 어느 날은 최 씨가 남보라 씨 집 앞으로 자신의 차에 끌고 와서 남보라 씨를 태우고 나가는 모습, 그 쇼핑몰에 가서 데이트하는 모습, 손잡는 모습을 포착을 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진짜. 소스를 얻었어요. 뭐? 스캔들을 소스를 얻었어요. 나가서 데이트는 하는데 데이트하는데 잡지만 마. 잡지만 마. 손은 통하지만 잡지 마. 웃긴 해도 돼. 눈빛은 통해도 되는데 손 안 돼. 잡지는 마. 네. 왜냐면 친구라고 오기만 그만이니까. 그렇죠. 괜찮네요. 저 쇼핑몰 사진 한 컷 찍으려고 우리 기자님들만 뻗치게 하시고 밤새 뭐 그 집 앞에서 기다리시고 그 전에는 몰랐는데 우리 기자님들도 정말 많이 노력하신다. 네. 하지만 어쨌든 손은 떼지 마. 손만 떼지 마. 네, 우리 연예인들도 이제 팁이네요.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될 것 네, 같아요. 좋은 팁이에요. 네. 근데 이제 손을 잡는 것도 있고 같이 뭐 어깨 동무하고 뭐 스킨십이 조금은 있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그리고 또 오버를 낸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받았으니까요. 측에서는? 네네. 우리 측에서는 그래가지고 좀 아껴둔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죠. 반박을 하니까 네. 안 되겠다. 사진들을 푸는 거죠. 우리 기자님들도 뭔가 하나를 뒤에 이렇게 갖고 하시는구나. 아니라고 하면 보인다, 이거 낸다, 이거 낸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네네. 아, 이 사진이 지금 아껴두셨던 사진인가요? 네, 저거예요. 오, 일단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이제 포옹하는. 네, 점심을 먹고 주차장에서 헤어질 때 오, 찍은 사진인데요. 예. 네, 근데 그 사진을 공개하는 후에도 또 입장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두 사람이 헤어진 건 맞는데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니고 그간 만나왔다. 우정. 그리고 만나왔고 최근에도 만났고 그리고 발렌타인데이인 어제도 만났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헤어졌다. 근데 이제 이제- 어제 만나고 오늘 그 헤어졌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거예요. 결별을 했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힐 때 앞에 붙는 게 최근 결별을 했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바로 그 열애설이 보도된 날 전날인 발렌타인데이까지 이렇게 만났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다 보니까 소속사 입장에서는 오늘 오전에 헤어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남자가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남보라 씨가 헤어질 리가 없어요. 아, 화이트데이가 있기 때문에. 네, 화이트데이가 있기 때문에 챙길 건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결정적인 본전은 빼는구나. 제가 이게 아시죠? 본전. 이진 씨. 우리 아무도 생각 공관장자 못했는데. 아니에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경우를 보면 너무 쉽게 보고 계셔요. 사실 진짜 구차한 거죠. 우리 연지 기자가 얘기했듯이. 네. 왜냐하면 단 하루 만에 오늘 헤어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담배 아침에 피우는 걸 봤는데 왜 또 피니 그러면 금방 끊었다. 뭐 다시 피웠다. 똑같은 거야. 근데 작년에 이제 사실 제가 뭐 비유가. 어떤 사이다 비유. 그 가수 아나운서가 이제 사귀는 걸 기사를 했더니 그 경우도 좀 비슷했어요. 뭐냐면 최근까지 만났는데 사진까지 다 찍혔고 뭐 데이트하는 장면 뭐 집에까지 왔다 갔다가 다 됐는데 2주 전에 헤어졌다는 게 2주 전. 그건 양반이네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여기에 비하면. 근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지만 이 경우에는 너무나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보라 씨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한 열애설 해프닝 같은데 왜 스폰서 얘기가 나오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남보라 씨 열애설이 공개된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대로 S본부에서 연예인들과 스폰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아주 크게 대대적으로 보도된 직후였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스폰서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가 올라와 있고 사람들이 거기 민감한 시기였었는데 남보라 씨 열애설이 터졌고 그 상대가 집안이 이제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그런 정도의 굴지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연예인과 재벌 2세의 만남 이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앞서 나가게 된 거죠. 아니 이게 그러면 무슨 공식처럼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사랑해서 좋아서 또래끼리 만나서 데이트하고 하는 건데 그걸 여자 연예인한테 뭐 스폰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그러면 아무도 못 만나겠네. 그렇죠. 네, 만약에 역으로 있죠. 제가 연하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그래. 제가 송진영이 스폰이다 이렇게 되겠어.
그러니까요. 연하 남자친구가 그냥 대학생이야. 그럼 홍진영이 그냥 데이트했어. 그럼 홍진영이한테 학자금 받아가는 무슨 스폰서네 홍진영이 갑자기 이렇게 되겠네요. 발렌타인데이 때 제가 뭐 예쁜 구두나 가방을 사줬어요. 그러면 이거 스폰서야. 스폰이네. 스폰이야. 그리고 그날 화나서 우리 헤어져 하고 아침에 헤어졌어. 헤어졌어. 근데 그걸 헤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안 헤어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발렌타인 때 헤어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네, 그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발렌타인데이 웃기는 때 이야기예요. 초콜릿이 맛이 없어서 예. 너 일단 초콜릿을 갖고 왔어. 네. 야, 내가 사줬는데 성의가 안 보여? 야, 우리 헤어져. 그래 그럼 헤어질 수 초콜릿을 있었다는 얘기죠. 1,000원짜리 사오는 건 안 되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제가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원 플러스 원. 실시간 다들 막장 드라마를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봤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남자 측 집안이 집안. 어떤 집안이었길래 그런 얘기? 일단 남자 집안이 굉장히 좀 재력가 집안이고, 뭐 또 할아버지가 관직에도 있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와 명예를 다 가진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이번 열애설이 시선을 스포트라이트 더 많이 받지 않았나 싶어요. 아우 이건 남보라 씨가 억울해요. 아니 그렇게 집안이 명망 있고 교육도 잘 받고 잘 자란 남자애가 무슨 스폰이에요 그게. 아니, 말이 근데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얘기나 좀 들어봅시다. 예. 남보라 씨와 최 씨는 스폰서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아니죠. 사랑은 절대 누가 아니에요. 봐도 아니잖아요. 사진 절대 아니고요. 예. 연애 그냥 자연스럽게 연애 데이트하고 맛있는 거 먹고 지인들이랑 같이 뭐 놀러 다니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너무 정말 평범한 연인. 보통 평범한 그냥 연인이었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굉장히 그 두 명만 봐도 굉장히 뭐 마음까지 뭐 행복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소속사 대응을 잘못했다. 이게 스폰서 얘기가 나온 얘기는 뭐냐면 아니 아침까지 서로 사랑한 사이였다가 오늘 헤어졌다고 그러니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재력가 집안이고 이게 스폰서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좀 덧붙이자면 회사랑 그 연예인 사이에도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소속사가 발빠르게 대처를 못하다 보면 사실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기자나 그 연예인과 그 소통이 빨리빨리 안 될 상황에는 소속사 입장에선 당연히 자기 상품이잖아요. 연예인은.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니라고 부인을 그 조급한 마음에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았나라는 그 시간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아니 이래서 재벌가 자녀들하고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 저요? 아니, 왜 해본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혹시라도 우리 남보라 씨 동생들이나 가족들이 보고 상처받을까 상처받을까 봐 그러니까요. 걱정인데요. 네. 전혀 아닌 걸로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저희 풍수에서 지금 정확하게 밝혀드렸으니까요. 더 이상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네. 아니, 근데 열애설 쓰기 전에는 무조건 뻗치기 들어가시는 건가요? 그럴 꼭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하, 네. 근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 저는 그냥 궁금해가지고. 아니, 열애설 이야기는 항상 재미있어. 뭔가 한번 가봐야겠는데요. 왜요? 집 말고 다른 데서 데이트하시려고? 아, 저요? 네. 어디서요? 차요? 원래 차에서 데이트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네. 집에 바라줄 때 한 두 정거장 전에서 내려. 그래서 걸어가요? 걸어가. 부정거장. 알았지? 알겠어, 그럼. 뭐 사실 저희 우리 기자님들은 뭐 대한민국 최고의 기자들이다 보니까 나름의 그 각자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때요? 제일 쉬운 방법은 그 헤어진 매니저, 전 매니저. 매니저, 전 소속사 매니저를 취재하면 열애설은 쉽게 조심하세요. 나옵니다. 팔아. 그래요?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 차를 같이 타고 이동을 했고 이러면서 듣는 게 많으니까 듣고 보는 게 많기 때문에 좀 안 좋게 헤어진 소속사. 아니 그래서 정말 현명한 연예인들은 헤어진 소속사 그 매니저님이나 대표님하고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사이가 나빠지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집이 이제 아파트일 경우에는 네네. 어떻게 취재를 하시죠? 네,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랑 사귀나 봐요? 제가 아파트 살아가지고. 그거 미리 알려고. 예. 아니, 되게 아파트 궁금해서요.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그게 내려야 가장 되니까. 좋은데 요즘에는 또 못 들어가요. 연예인들이 스타 연예인들이 때문에. 사는 아파트는 보안이 보안이 철저하니까. 아주 잘 돼 있어서 그럼요. 들어가지 못해요. 아 근데 이제 정말로 열심히 취재하고 또 증거도 찾았어요. 근데 기사를 못 낸 적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네네. 그럴 때면은 굉장히 사실은 그간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텐데 참 허탈한 신적도 많으셨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완전히 이제 물거품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특히 열애 기사 같은 경우는 시차를 두고 계속 킵을 상황을 해놓고 계속 있나요? 킵을 합니다. 그래서 킵을 하고. 1월 달에 찍은 사진 이게 조금 미진하다 싶으면 2월, 3월 이렇게 마지막에 히든 카드가 나오는군요. 그리고 또 뭐 정확한 취재원을 통해서 또 팩트를 또 취재를 했는데 네. 이제 좀 오래 취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연예인이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 라는 말과 함께 이제 그 쓴 뭐 기자나 매체를 또 비하하는 발언을 할 때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보도자료를 뿌리고 싶어요. 공식 입장. 맞아. 나도 모르게. 근데 또 기사를 낼 수 없는 경우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제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취재를 다 했는데 소속사 대표가 강력하게 아니면 당사자가 정말 제발 이 기사만 한번 덮어주면 이거보다 훨씬 큰 기사를 주겠다. 이렇게 딜을 해서 이게 그 유명한 기사 딜이라는 건가요? 그럼요. 그 기사 딜을 해서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듣고 타당하면 덮어주는 거죠. 저는 뭐 그런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아니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열애설 기사를 내기 전에 소속사에 먼저 확인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당사자한테 확인을 못하면 소속사에 확인을 하게 되는데 네네. 소속사에서 네 맞아요, 굉장히 맞습니다. 딱 맞습니다. 그렇게 할 일은 어떻게 없죠. 하셨어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없죠, 그렇죠. 이제 네네. 그럴 그냥 이렇게 경우에 하진 않나요? 네. 그러면 예쁜 사진 찍혔어요. 그럼 저희가 사진 컨택할 테니까 예쁜 걸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 알고 계시네요. 되게 잘 알고 있네요. 경험이 있나요? 제가요. 제가요? 네. 아니 저는 저기요. 이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제가 눈을 똑바로 봐요. 눈을 보고 내게 말해요. 그날이라면 원할 때? 문제 없죠? 아니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좀 배려를 하려고 이제 뭐 덮을 건 좀 덮으려고 이제 했다. 이걸 기사를 승고를 하려고 한다라고 좀 이렇게 하면 이제 맞다고 뭐 이렇게 하고 인정을 해버려요. 예 그리고 끊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사를 선고하기 전에 이제 다른 매체한테 친한 기자한테. 푸는 거.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물 먹어라.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기사를 다 써놓고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럴 때는 또 이럴 때 또 오기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진을 풀게 되는 거죠. 안 풀려고 했던 사진이 나오는 근데 또 저희 연예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친하고 거래가 오래된 기자분들한테 거래가 오래된 그 사람이 우리 표현으로 좀 쓰잖아. 좋은 관계에서 나랑 어떤 거래가 네, 있어요. 그런 게 있죠. 우리도 주고 싶고 뭐 어쨌든 저에 대한 어떤 기사를 하나 건지셨을 안 때 쓸게요. 안 쓸게 안 쓸게요. 오빠 우리 아직 약하대요. 제가 홍진영 거 하나 갖고 있으니까 딜 칩시다. 아셨죠? 딜. 네. 이 내부자들인가? 홍진영 거는 저도 하나 갖고 있으니까. 예, 저도 하나 갖고 있으니까. 예. 그냥 제가 부를게요. 이거거든요. 옷까지 빨개. 스폰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소한 걸그룹 멤버.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사건에선 2명의 남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A양이 고소한 거는 우리 이제 이런 주제는 하지 맙시다. 왜냐면 이지혜 씨가 저기 UFC 나갈 것 같아서 그래요. 기자님들이 취재를 열심히 하다가 스폰서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사람 간의 관계다 보니까 그 뭐 정이 들어서 혹시 연예인하고 스폰서 관계가 정말로 이렇게 연인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나요? 처음부터 어떤 스폰서를 통해서 연인 관계로 가시려고 했던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그 뭐 재력가라든가 재력가 집안의 자제분이 특정 연예인에게 이제 좀 관심이나 호감도를 가졌으면 그냥 단지 만나서 밥 먹고 싶고 소개를 시켜달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우리가 통상 거맙이라고 얘기하는데 용돈도 줄 수도 있고 뭐 해외 여행 가면 예를 들면 뭐 비행기 티켓팅을 해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런 스폰서 관계로 이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연인으로 발전한 경우도 덜어 있었죠. 그래요. 자 그러면요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뭐 따로 스폰을 받는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없겠죠. 없겠죠. 설마. 그건 뭐. 있어요. 저 본 적이 있어요. 있다고요? 있어요? 네, 저는 그 강남에서 되게 이렇게 밤늦게 어떤 남자분이랑 여자 배우가 같이 있는 모습을 목격을 했어요. 스킨도 굉장히 진했고, 그래서 이거는 100% 연인이다라고 해서 열애 중이다라고 이제 기사를 쓰려고 다른 이렇게 부속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다른 분과
결혼을 한다라는 거를 한 달 뒤에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취재를 해보니 그때 당시에 만났던 분은 약간 좀 스폰서의 개념이었던 걸로 한 적은 한 번 있었어요. 최근에 또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네. 스폰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자친구를 고소한 걸그룹 멤버. 자, 다시 갈게요. 다시 남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겠죠. 노노. 스폰서를 스폰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해서. 남자친구를 이게- 고소한.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지난 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올해 1월이요? 네. 최근. 네, 최근에 신인 걸그룹 20대 멤버 A 양이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남자친구를 고소를 한 사건이었어요. 남자친구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요? 네네네. 근데 이 사건에선 2명의 남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은 남자친구, 그리고 또 하나는 그 A 양과 회사 동료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2명이 등장을 하는 건데, 어쨌든 A 양이 고소한 거는 남자친구. 근데 이게 스폰서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되게 좀 황당하면서 충격적인 사건이 좀 이제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남자친구와 이 A양 사이에서는 성폭행이 있지도 않았고, 회사 동료라고 밝혀진 그 다른 남자분이 사실은 스폰서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고소한 이유가 스폰서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이게 밝혀진 거죠. 화를 가라앉히세요. 또 올라오나요, 또? 아니 그 스폰서십이나 하는 양반을 보호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스폰서십이나 하는 양반이요? 우리 이제 이런 주제는 하지 맙시다. 왜냐면 그 양반이 이지혜 씨가 저기 UFC 나갈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여자분한테 2명의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남자친구가 있었고 또 스폰 관계에 있는 남자가 있는데, 스폰서였던 친구가 두 사람의 사진을 혹시 휴대폰에 들어있는 거를 빼앗기 위해서 폭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잖아요. 폭행 혐의로 이제 고소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찰 조사를 받다 보면은 스폰서의 존재가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 연예인은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스폰서 관계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밝혀지는 게.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덮기 위해서 남자친구가 성폭행을 했다라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모은 거죠. 모자로. 혹시 그러면 남자친구가 먼저 사진 같은 걸로 A 씨를 뭐 협박하거나 뭐 이랬던 거예요? 아니, 근데 검찰이 조사해본 결과야 실제로 휴대폰에 그런 뭐 의미할 만한 사진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한 거죠. 오해로 비롯된 거죠. 아니 그러면은 남자친구라는 그 사람은 스폰서의 존재를 그럼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겠죠. 스폰서가 암 스폰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이름표를 스폰서라고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뭐 스폰서 이렇게 해놓지 않죠. 아니 근데 진짜 두 분 다 너무너무 비참할 것 같고, 둘 다 남자친구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가망성도 있지 않나요? 둘 다 남자친구였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검찰 조사 결과 이 A양과 C씨는,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는 연인 관계임이 드러났고, 남자친구 C씨의 그 이야기에 따르면 공소장 그 내역을 보면 A양과 B씨의 스폰서인 관계가 확인이 됐대요. 그러니까 1차 공판에서 걸그룹 멤버 A양과 B씨 모두 공소 사실을 또 인정을 했다고 하고요. 아니, 대체 근데 A양이 누구고 B씨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진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A양 같은 경우는 지난해 데뷔한 걸그룹 신인 그룹 멤버이고요. 뭐 미인대회도 입상한 경력이 있고 방송에도 몇 차례 좀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 B씨 같은 경우에는 30대 자산가로 알려졌습니다. A양의 법률 대리인의 말에 따르면 이 A양이 걸그룹 활동을 했지만 인지도 있는 그룹도 아니었고, 또 그렇게 생계가 유지 가능할 정도로 걸그룹 활동을 활발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부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뭐 쇼핑몰에서 모델 활동을 하기도 하고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뭐 생계를 꾸려 나갔는데, 바로 이 보험회사에서 직원을 일하면서 이 B 씨를 알게 된 거죠. 제가 아는 분도 이제 직업이 한 5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5개 정도 뭐냐면 보험 같은 거 상담해주고, 그다음에 또 클럽에서 막 이렇게 자리 같은 거 이렇게 배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유흥업소도 막 운영하고 여러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흥업소나 클럽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 돈 많은 사람과 이제 연예인들 같이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딱 이제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어제 잘 됐니? 보험 500짜리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어? 뭐 이런 스타일로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강남에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 진짜. 네. 또 다른 형태의 그럼 브로커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대가를 현금이 오가는 게 아니고 보험 가입으로. 보험 가입이면은 이거는 뭐가 그렇죠. 이렇게 네. 오. 이진 씨는 그래서 보험 든 게 몇 개예요? 저는 보험 안 들었어요. 지금 보험 한 50개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보험이에요? 왜 그래요? 있구나. 보험 몇 개 들었어요? 에? 홍진영 씨는 보험 몇 개 들었어요? 왜 나를 걸고 나서요? 살 죽을 순 없지. 나도 스폰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장난으로 던졌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괜히 더 당황스럽고. 네, 저도요. 네. 네, 그래서 이지 씨는 괜히 건들지 않는 걸로. 네. 조심해.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네. 없고.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그럼 판결이 났습니까, 이 사건은? 네, 지난 2월 16일 날 결론이 났는데요. 걸그룹 mem버 A양의 경우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이 났고요. 스폰서 B씨는 징역 3년 6개월의 엄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A양은 걸그룹에서 탈퇴 조치가 있었다고 하고요. 남자친구는 명예훼손까지 생각을 하면서 고소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스폰의 부정적인 인식이 커져서 순수한 스폰의 개념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명의 스타가 탄생하기까지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네.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또 금전적인 그 뒷받침이 돼야 하는 것들도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럼요. 네. 뭐 신인 가수가 한번 무대에 오르고 방송에 한번 타기까지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다 클 때까지 뜰 때까지 소속사가 다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정말로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그 소속사 측에서 실제 먼저 스폰서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신인들한테요? 네, 오. 물론 아주 일부의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거 거절했다가 이제 본의 아니게 꿈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출연의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또 요즘에는 뭐 힘 있는 스폰서를 역이용해서 뭐 인지도를 올리려는 연예인들이라든지 연예인 지망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죠. 네. 그 되게 연예인 지망생들 중에 그런 일이 좀 많지만 실제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 멤버 중에서도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실제 걸그룹 멤버에서 솔로로 변신하는데 소속사에서 크게 지원이 안 되니까 미미하니까 스폰서를 찾아 나서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뭐 이렇게 신인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뭐 조금 이름이 알려진 분들도 뭐 스폰서를 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죠. 아니 대체 왜 그러죠? 그 본인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벌써 떴는데 뭐 그들만의 속사정이었겠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쉽게 뭐 돈을 벌 수 있는 유혹이 아마도 1순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힘든 사람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이 거절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네. 있고요. 근데 실제로 연예계 스폰서 관계는 순수하게 자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거는 그래서 협의에 따라서 본인이 의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아주 드문 경우에 이제 미성년자인 연예인들 아니면 또 아주 신인인 경우에 소속사에서 강제하는 경우 그런 거는 가끔 있어서 그런 경우는 사건화가 되잖아요. 네. 사회에 문제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자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여자 연예인은 SNS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스폰서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불쾌해서 소속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걸 좀 신고를 좀 하고 좀 절차를 밟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또 이런 경우에는 또 반대로 괜히 경찰에 뭐 고소를 했거나 이랬을 때 기사가 났을 때 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섣불리 고소도 못하긴 하는데 이런 연예인과 여자 연예인과 반대로 한편으로는 또 소속사에 말하지도 않고 은밀하게 이렇게 스폰서를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과거에 그 스폰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죠. 네, 있었어요. 네. 배우 이화선 씨, 그리고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죠. 아이비 씨도 그랬고 2010년 미스 코리아 지인인 정소라 씨랑 2001년도 미스 코리아 서울 선이에요. 정아름 씨도 과거에 스폰 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전 같았으면 숨기기에 급급하고 오히려 아무 잘못 없는데도 이렇게 좀 움츠려들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직접 말을 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작가님하고 통화하다가 제 절친 이제 사유리 씨도 그러고 얘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사유리 씨 같은 사람이 제가 알거든요. 근데 분명히 뭐 문자로 오면 딱 두 글자로 얘기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꺼져. 사유리 씨는 정말 꺼져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또 계속해서 연예인 스폰 논란이 이어지다 보니까 또 여배우들이 정면 돌파에 나섰잖아요. 거침없는 소신 발언도 줄을 잇고 있다고요? 예, 소신 발언하는 배우들이 많았죠, 최근에. 배우 김민정 씨는 SNS다가 자신의 땀과 열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많은 배우들한테 상처를 준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버려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옥빈 씨가 SNS에 남겼던 소신 발언도 좀 인상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꿈을 위해 노력하는 지망생 및 현재 연예인들까지도 너도 혹시라는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를 받아야 하는 일이 초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악재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글을 남겼죠. 참 열심히 살고 진짜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일부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사실 어른분들이나 이제 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상처를 받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한된 시선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당장은 달콤한 제안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그런 패착을 겪게 되니까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들어쇼! 다음 시간에 더 은밀하고 궁금한 풍문과 함께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